자, 안녕하십니까. 일타 주식 구독자 여러분들, 호동쌤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어,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강세로 인해서 아마 지수는 올라가는 데 비해서 많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는 하락하다 보니 도대체 뭘 사야 할지 고민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하는 걸 보면서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고 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OBS 1타 주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세 매매를 중심으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 매매라는 건 결국은 시장의 현재 주소,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반대로 횡보장인지 그 시장에 맞춰서 매매하는 게 바로 추세 매매입니다. 하락장이라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종목을 매매해서는 안 되고, 횡보장이라면 시장이 횡보기 때문에 종목들이 짧게 움직이고 끝난다라는 점에서 단기 매매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상승장이라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추세 매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저도 역시 예전에 마찬가지였고, 항상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아니, 주식을 예측으로 하지 그럼 뭘로 하나요? 라고 질문 주실 수도 있는데, 사실 미래에 대한 주가를 우리가 올라갈 거야 라고 예측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그런데 추세 매매라는 건 나의 예측을 완전히 배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리처드 데니스라든지 윌리엄 오닐이라는 유명한 투자 대가들이 항상 시장을 예측하지 마라, 그냥 시장에 순응해라 라고 할 정도였고, 제시 리버모라는 사람은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결국 뭐냐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상승 중인 종목은 더 상승할 수 있다에 베팅하는 거고, 결국 이 상승 추세에서 꺾일 때는 관심을 갖는 게 아니다 라는 관점이 추세 매매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 중인 종목은 너무 비싸서 너무 고가에 있다 보니까 추격하지 못하고, 반대로 저 종목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2등주 3등주 다른 바닥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뭐 없을까? 요런 거를 찾으면서 예측 매매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가 좀 어려운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우리 OBS 경인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이 추세 매매를 강의할 때 저 호동쌤은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결국 이번 상승장의 끝을 결정하는 것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될 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한다면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 전환된다면 모든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4월 첫째 주부터 TV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것이 바로 AI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과거의 반도체 호황기와 비교를 했을 때도 주가가 더 강하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혹자들은 지금 현재 주가 레벨이나 상승 속도가 다소 과도하게 느껴지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느껴지실 거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게 매우 합리적이고 저는 날카로운 의구심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번 상승은 과거의 장세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고, 전통적인 메모리 사이클의 회복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프록시 역할인데,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핵심 테마는 명확히 AI입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미국 외 지역에서 AI 메가 트렌드에 편승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대안인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 거죠. 그래서 글로벌 AI 랠리의 거대한 수급이 한국 시장의 탑티어
최상위 종목들로 강하게 압축되고 유입되고 있다라고 설명해야 될 것 같고,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이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고 스마트폰에서 일반 클라우드 서버의 교체 주기에 따른 범용 제품의 수요 공급 사이클이었다면, 이번은 질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HBM이 과거처럼 찍어내고 창고에 쌓아두는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거죠. 결국은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 요구에 맞춰서 생산되는 수주형 산업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반도체가 단순하게 경기 민감주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경기 민감주의 역할을 벗어나서 구조적 성장주로서의 리레이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분명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과거 대비해서 좀 과도한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또 혹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PER과 PBR이 정당한 가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가격은 올랐지만 가치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PER과 PBR의 핵심은 결국 밸류에이션의 분모가 PER은 이익이고 PBR은 자본입니다. 그럼 이익과 자본이 폭발적으로 팽창한다면 PER과 PBR이 지금 늘더라도 현재 주가는 오히려 싸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26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선행 PER을 구해보면 지금 삼성 SK하이닉스는 6배에서 8배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주가 자체만 보게 되면 많이 비싸고 많이 과도하게 올라왔지만 밸류에이션 자체는 아직은 싸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과거의 메모리 초호황기에 비교했을 때 주가의 가파름보다 지금이 더 가파르지만 밸류에이션 자체는 오히려 더 싸기 때문에 아직은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지수가 끌고 올라가고 있는 만큼 저는 이런 AI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또한 추세적인 상승 종목을 보셔야 되지, 저기 밑에 바닥에서 한두 번 그냥 반짝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종목들 보면 지금 시장을 쫓아가기에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5월 6일 수요일을 기준으로도 하락 종목은 1900개가 넘게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6% 넘는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 AI를 중심으로 한 관련된 산업을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제가 그래서 2주 전 3주 전 제가 화요일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는 ALT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하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관련된 종목이고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눌림목에서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요 종목을 지난 3주 전 화요일 4월 14일에 관심 종목으로 좀 제시를 드렸던 거고, 이수페타시스 역시 이러한 밸류체인에 해당하는 PCB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2주 전 화요일에 관심 종목으로 좀 제시를 드렸던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던 종목은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이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에 ALT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 밸류체인은 아니지만 AI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은 전기를 먹는 하마, 바로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에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그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 ESS가 필요로 되기 때문에 ESS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밸류체인 기업 중에 하나로서 마침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런 식으로 매집을 겪은 다음에 주가의 상승 시도를 거칠 구간이다 보니까 관심 종목으로 또 제시를 드렸던 겁니다. 즉 그래서 지금 실제로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들 이런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 SK하이닉스,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현대건설, 에코프로, 삼성물산, SK, 그 다음에 LG 이노텍, 두산 퓨어셀, 이런 종목들인데, 자, 화면에서도 보시듯이 반도체, 증권주, 반도체와 관련된 지주사, 그리고 원전, 전력기기, 2차전지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의 수급은 들어오고 있다. 요 점을 참고해 본다면 앞으로도 저는 관련된 종목들은 AI와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를 지었을 때 결국은 전기 먹는 하마가 탄생을 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은 반도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력이 모자라고 열을 식히지 못하면 데이터 센터는 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쇼츠들을 통해서도 계속 제가 전력 인프라 쪽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효성중공업이나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여전히 계속적인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엔 우리가 단순하게 차트를 가지고 바닥 구간에서 쌍바닥이니 아니면은 이중바닥, 깃발형 패턴, 수렴삼각형, 역헤드 숄더 패턴,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형태였다면, 최근의 증시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가던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확한 차트의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가 돌파봉이 나오게 되면 그 고가 돌파봉에서 조정을 주지 않은 채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거나, 여기서 세게 조정을 주더라도 10일 이동평균선 정도만 지지를 받고 더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던 종목에 더 올라가게 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 종목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흐름 속에서 단순하게 테마주나 찌라시로 움직이거나 실적이 없는 종목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적과 재무가 뒷받침되는 대장중만 압축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보면 저는 어쨌든 이 전력기기 회사들 중에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회사가 최근에도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추가 상승을 할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왜? 철저한 실적을 기반으로 북미 전력망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 이 회사의 수주 잔고가 이미 역대급으로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HT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적을 보게 되면 분기별 실적이 계속 높게 찝히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2025년 2분기 2천억 원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2025년 3분기 2,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2025년 4분기에는 3,200억의 실적을 달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예상치가 작년 대비해서 훨씬 더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이미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로 시장을 씹어먹고 있는 진정한 최상위 종목이다 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의 주가가 5일 평균선을 타고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일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LS일렉트릭의 추가 상승 더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전력기기를 기반으로 당연히 그 뒤에는 원전, SMR 기업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더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전력기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10월부터 이번 4월까지 추세적인 박스 구간을 계속적으로 비비다가 4월 중순부터 이제 고가 돌파봉을 뽑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상승을 뽑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10일 이동평균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할 확률을 좀 높게 보고, 요즘에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최상위 종목들이 20일 이동평균선까지도 눌림목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체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AI 트렌드가 강하게 반영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워낙 강세장이다 보니까 뉴스플로어의 하루살이처럼 흔들리는 회사가 아니라 튼튼한 재무구조 위에서 AI 전력난에 최종 수혜를 보는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했으면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주도주는 꺾일 때 사는 게 아니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그 달리는 말을 더 달리게 만드는 게 주도주, 추세 매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뭐 두산 에너빌리티와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더 보셔야 될 것 같으며, 추가적으로는 오늘 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을 봤을 때 건설주들도 역시 좋습니다. 왜?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연장선이죠.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거나 해체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같이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짓거나 해체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만큼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건설주들의 추가적인 상승도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 법하고, 더불어 이제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도 어느 정도 좀 진척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재건에 대한 기대감을 더 붙여준다면 여전히 건설주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간 뒤에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좀 쉬어갔던 만큼 재차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올라가기에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삼성전자를 놓쳤다면 그에 그 해당하는 만큼의 좀 주도주들, 최상위 종목들 후보를 뽑아서 투자하시는 게 지금 시장을 바지런히 쫓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무작정 아무 종목이나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상위 종목들, 최상위 종목이라면 업황이 좋아야 되고 그 업황 속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구분한 다음에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추세적인 상승을 달리고 있다면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의 투자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바로 저 호동쌤의 탄탄 주식 추세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흔들릴 때 멘탈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업황, 실적, 그 다음에 차트 우상향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하신다면 아마 이런 시장에서도 아마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장의 흐름에 대한 실시간 분석과 추가적인 피드백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는 OBS TV 방송이 끝나고 나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호동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